빠르면 미국 기준으로 16일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미국 증시를 상승 견인시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한때 76,000달러까지 올라섰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진전사항이 발표가 되면 될수록 시장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협상 여부에 따라 가지고 휴전 기간도 길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번 주말에 이란과의 협상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었던 JD 벤스 미국의 부통령은 그 이후에도 중재자들과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는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폭스 비즈니스에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2차 협상은 이란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과연 2차 협상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인지. 한편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 국무부에서 회담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담 개시 전까지 미사일을 줄기차게 쏴댔었던 이스라엘, 과연 레바논과의 휴전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휴전한다라고 해놓고 돌아서서 바로 또 미사일 날릴 수 있을 법한 나라이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헤즈볼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도찐개찐끼리 만났다. 이어서는 드디어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 케빈 월시의 상원 인준 청문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4월 21일 모든 인준 절차 및 표결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5월 이후로는 제롬 파월 꼬라지 좀 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는 또한 역대 연준 의장들 중에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져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그가 과연 어떤 분야에 투자를 했을까? 종목 등등이 나와가지고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스페이스X, 폴리마켓 등의 미래기술, 그런가 하면은 AI 벡터 아트 플랫폼인 리크래프트, AI 물리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인 볼트, 자율형 AI 인력 플랫폼인 11X 등이 포함이 된 데 이어가지고 핀테크 분야에서는 이더리움 개발 플랫폼인 텐더리, 소비자 대출 네오뱅크 스테시핀, 디지털 자산 금융 서비스 플랫폼인 레몬캐시, 단백질 공학 기업인 아웃페이스 바이오, 그런가 하면은 헤르펙스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그리고 또한 임상시험 중인 가역적 남성 피임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투자를 한 데 이어가지고 쿠팡 주식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때문에 보고가 된 재산 규모가 이 정도지 실제 재산은 훨씬 더 막대하지 않겠느냐. 워시 마누라의 재산만 19억 달러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케빈 워시 후보는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를 통과한 뒤에 전체 회의 표결을 거쳐가지고 의장으로 선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지난 3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0.5%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높습니다. 예상치를 높게 잡은 것이지 수치가 작년 대비 4.0% 상승하면서 3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당연히 그 배경에는 에너지 비용 상승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8.5% 상승을 했다는 것인데 자, 문제는 지금 전쟁이 지속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피해가 이미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IMF 같은 경우도 이란 전쟁이 당장 오늘 끝나도 원유는 오일 쇼크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전쟁이 끝나면은 오일 가격이 확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백악관과는 다른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미 피해가 막심한 것도 문제지만은 걸프 지역에서 손상되었었던 공격을 받았었던 에너지 생산 기반 시설들 그거 복구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 에너지 가격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상승 압박이 이어지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미국 사람들 돈이 없습니다. 미국 소비자 심리가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부자들 상위 10% 같은 경우는 전체 주식의 87%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금 주식 상승에 대한 이득을 모두 다 챙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사이의 불평등, 즉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중산층들이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어제 나왔었던 잔혹한 부의 이동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사야죠. 비트코인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정말이지 힘든 상황이다. 문제는 미래도 나아질 기미가 그닥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연준이 돈을 찍어서 푼다. 그러면은 그 많은 돈의 상당수가 코로나 때와 똑같이 또 이제 위에 있는 부자들, 기관들, 세력들한테 가게 되겠죠.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드려서 죄송한데 암울하네요. 자, 미국 증시 오늘 일제히 상승하고 있으며 금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가와 달러 인덱스 지수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76,000달러 터치 이후에 74,057달러, 이더리움은 2,308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8만 달러까지 상승하기 위해서는 73,000달러짜리를 지켜주면서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이 한때 76,000달러까지 다시 올랐을 때 마이클 셀러의 평단 위였었죠. 스트래터지의 비트코인 홀딩이 다시 순이익권에 잠깐 들어왔었다. 불장 때는 천재로, 하락장 때는 어리석은 자로 불리고 있는 마이클 셀러. 그가 미래에는, 그리고 역사책에는 영원히 천재로 기록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리플사의 박영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5월 안에 통과, 즉 다음 달 안에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통과만 돼도 정말 감지덕지죠.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와 함께 5월부터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다음으로는 싹수가 노랗기로는 세계 두 번째라면 서러워할 골드만 싹수, 과거에 비트코인은 자산이 될 수 없다 등등의 비판을 줄기차게 늘어났었으나 오늘날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ETF를 신청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물 ETF는 아니고요. 비트코인 옵션 매도와 파생 상품 활용에 수익을 내는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컴 ETF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상품은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ETP와 옵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투자를 할 수가 있으며 수익 구조상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인즉슨 하락폭도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현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비트코인에 관련된 상품을 내놓은 골드만 싹수, 이를 두고 ETF 전문가 에릭 발추나스는 충격적이다, 깜짝 놀랐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골드만 삭스가 이럴 줄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와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셨었습니다. 그때도 과거에도 돈 되면은 나중에 달려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딱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영국의 개혁당 대표인 나이젤 페라지가 25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자, 무슨 의도로 그가 비트코인을 매입했는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었으면 좋았을 법 했는데, 자, 일단 그런 내용들은 실려있지 않지만은 다시 한번 영국에서 비트코인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 그러면 지지자들도 비트를 좀 매입하려고 하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전에 몇 차례 소개가 됐었던 정보인데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11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고령층에서 젊은 세대로 이전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정말 보수적으로 봐가지고 해당 물려받은 자산의 2%만 암호화폐로 유입돼도 2조 달러가 넘는 신규 수요가 발생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거의 비트코인 전체 시총 규모인데요. 자, 근데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차원에서 측정을 했었던 것이고 MZ세대는 암호화폐에 더욱더 개방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비율이 암호화폐로 흘러 들어올 수가 있겠죠. 특히 비트코인.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어제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2억 9,100만 달러가 빠져나갔지만은 블랙록과 모건 스탠리에서는 각각 유입이 있었습니다. 347만 달러와 63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다. 마이클 반데포페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7만 5천 달러 저항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할 경우 비트코인이 이번 달 안에 8만에서 8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특히 7만 2천 달러짜리 때의 지지선을 잘 지켜주게 된다면 이번 달에 앞자리 8자를 볼 확률이 70% 이상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고, 다음으로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을 뚫고 안착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음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8만 달러대다 라고 이야기를 한데 이어가지고 S&P 500 같은 경우도 저번 주만 해도 여기서 막힐 줄 알았는데 저항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전고를 뚫을 것 같은 그런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미국 증시의 상승은 비트코인에게도 긍정적이라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증시만큼 상승은 못해주고 있지만 말이죠. 자, 그러나 벤자민 코엔 분석가는 지금 미국 증시의 상승이 가짜 상승이다. 즉 고점을 찍는 과정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작년에 고점을 찍는 과정에서 10만 9천 달러에서 12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 고점을 찍었었던 것처럼 S&P 500도 지금부터 전고를 뚫는다 할지라도 본인은 고점이라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이후에 큰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과연 그의 예상은 이번에도 맞을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가짜 상승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 상승 일지언정 8만에서 8만 5천 달러 혹은 9만 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은 일단 7만 6천 달러짜리에 있는 최근 고점이자 정을 돌파를 해줘야만 되겠습니다. 그 위에 8만 달러를 뚫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만 되겠는데, 쉘비라는 분석가, 팔로워 26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과대한 희망으로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가짜 상승이 아니라 찐 상승이다, 찐 반등이다라고 하면서 메가폰 패턴이 지금 현재 목격이 되고 있는데, 메가폰 패턴대로 가게 된다면 최대 14만 달러까지도 한번 올해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좋겠다. 밤에 주구장창 하락을 외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는 로만 분석가. 지금 현재 앞에서 마이클 반데포프의 분석가도 거래량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비트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나라면은 8만 달러짜리에서 팔겠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면서 과거 하락장 때도 이런 식으로다가 장기 하락 추세를 뚫었다가 다시 그 안으로 쏙 빨리 들어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없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장기 하락 추세를 뚫을지언정 다시 한번 아래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지는 이더리움 현물 ETF 어제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950만 달러가 유입되는 가운데 블랙락의 현물 이더리움 ETF에서는 410만 달러가 유출, 그러나 스테이킹 ETF에는 58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었고, 다음으로는 그동안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던 지표가 이더리움의 떡상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바로 이더리움 고래들, 10만 개 이상을 보유한 이더리움 고래들의 평단, 이더리움 가격이 해당 고래들의 평단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양수로 전환이 되었을 때, 그때 이후로는 100%의 확률로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다라고 합니다. 자, 해당 차트를 좀 크게 보려고 찾아봤는데, 분석가의 계정은 찾았지만은 해당 차트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화면으로 차트를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보시면은 지금 핑크색 바가 보이죠? 이게 아래로 꺾였을 때가 이더리움 고래들의 평단 아래로 이더리움이 내려갔었을 때인데, 그 위로 다시 돌아섰을 때, 평단 위로 가격이 올라섰을 때, 그때마다 이더리움은 큰 상승을 보였었다.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비트코인이 8만 달러 혹은 그 이상까지 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더리움도 크게 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일본의 최대 전자상 거래 기업인 라쿠텐이 운영하는 라쿠텐 월렛에서 XRP 결제가 추가가 되었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다음으로는 알트코인 설파 분석가는 눈여겨보고 있는 알트코인들, 첫 번째로는 Gcash 320달러까지 조정이 오게 된다면 기다렸다가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 본인은 기다리고 있으며, 타오 같은 경우는 230달러 근방짜리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조정 이후에 알트코인들 반등할 때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시는 코인들도 크게 반등할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오늘도 광주댁 부탁을 꼭 드리며 저는 내일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